중국 정부가 현재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났던 중국인들 중에는 지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은 아예 그냥 일단 막힌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사회가 위험해졌고 중국 사회의 위험도가 굉장히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 사무오실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국가가 정상과 비정상을 자기 나름으로 규정을 해놓고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중국 정부가 아예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데 2024년 여름까지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18% 정도 됩니다. 이 통계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 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중국 정부도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만큼 중국의 실업 문제, 특히 이제 청년의 실업 문제, 그리고 대졸자의 실업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청년들 사이에 떠도는 어떤 밈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어떤 유행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의 청년 문제, 대학생 취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서 취업의 문제는, 그리고 대학생의 취업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중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을 그 단어에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게 중국 사회의 잠재적인 내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현재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학생 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에 직면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졸자들이 취업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거든요.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대졸자가 한 400만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한 거죠. 늘어난 대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나올 때가 하필 불황이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처방을 쓰고 있지만 회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크게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지금 폭발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몇백만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원 입시가 지금 대학 입시처럼 경쟁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 졸업장을 땄는데, 심지어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땄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나는 뭐 원서를 이렇게 여러 장 냈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불만들이 청년 세대들, 특히 대졸자들에게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그 유행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탕핑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죠. 들어 넣어버리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들어 넣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생산력이 없는 소모적인 어떤 노동에 이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네이주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새로운 또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저우에 있는 한 언론인이 맨 처음 제기를 했던 말인데, 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는 스포츠, 특히 농구에서 왔습니다. 농구에서 가비지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승패가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뭐 몇 골을 넣든 어쨌든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진 선수들을 넣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야말로 버려진 시간, 이 개념으로 쓰는데, 이 용어가 이제 러시아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전 그 소비에트 러시아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인데, 미소가 이제 냉전 시대에 대립은 했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소련은 붕괴되는 거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가비지 타임, 그 시간을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이 살고 있다. 이 용어인데 이게 미중 대립 시대 중국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승패는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지금 중국 보면은 경제도 불황이고, 이렇게 사회가 계속 혼란 속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승패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만 살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개념을 역사에 버려진 시간 또는 역사의 쓰레기 시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내가 노력을 해도 중국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라는 게 단시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다면 중국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방 언론 또는 어떤 관방 지식인들이 영어가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념에는 중국 청년들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 지금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절망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 아니겠어요? 중국 정부도 그래서 청년의 실업난, 대학생들의 실업난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실업률 문제가 계속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정부가 부채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켰고, 그런데 부동산이 이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미중 대립 속에서 수출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리고 코로나 국면 속에서 중국인들이 사실 돈을, 현찰을 가지고 있지 소비를 줄여버렸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이게는 뭐 정책적으로 그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중국인들 중에는 자기 씀씀이가 너무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친구가 빌려갔던 돈을 나한테 현찰 얼마를 갚아줬으면 그대로 은행에 이제 넣으면 ATM으로 이제 송금을 하면 그대로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은 아예 그냥 일단 막힌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금융 통제, 이게 훨씬 더 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위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중 대립 속에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안들, 그 다음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 그 다음에 성장이 상당 정도 둔화되니까, 물론 5%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위축감, 그 다음에 압박감, 제가 만난 중국인들 그냥 경제 수치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소비 심리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중국이 3월에 큰 정치 행사를 하죠. 우리로 보자면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양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내세웠다는 게 고품질 발전이죠. 첨단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 진작인 거죠. 사실 미중 대립이 계속해서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국 정부도 지금 말하자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수세적인 국면에 몰려 있는 거죠. 미국의 카드를 봐야 되는 거고, 트럼프의 카드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경우에는 첨단 산업 경쟁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첨단 산업에 올인하고 국가의 정부 재정을 거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AI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우주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붓고 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사실은 그렇다면 소비 진작도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엄청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이끌고 가잖아요. 필요한 분야의 기업들, 업종들, 그 다음에 중국의 미래를 선도해갈 기업들을 대해서,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가는데 돈 쓸 것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중국 정부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셈인데, 활로는 내수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세계적인 기업인들, 세계적인 기업을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도 하고, 과거에 좀 중국 정부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세게 했고, 우호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줄여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미소 작전을 쓰기 시작을 하죠.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기업인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게도 얼마 전에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다 초청해서 고위급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이 중국에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다, 개방적이다, 우리는
다자간 질서를 옹호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어떤 현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정당에 대한, 특히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은 워낙 큰 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가 AI 부분이라든가 뭐 양자역학 부분이라든가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굉장히 돈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분하게 이렇게 평균 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쌓이고 있고, 취업 못하는 사람은 이제 농촌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으로 가서 뭘 하라고 농촌을 자꾸 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데,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보는 업종들, 첨단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장을 서서 글로벌 사우스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만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정부에 대한 지지도 보면 그래도 우리 정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량,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과 싸우면서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지금 전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본 나라가 없어요. 독일도 무너졌죠. 그 뒤에 일본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막강하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구멍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셉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쨌든 싸움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중 대립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짧게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장기적인 미중 대립이 되고 전쟁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보자면 이게 내부 총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는 설령 조그만 불만이 있더라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뭐 대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야 교체가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걸 대응을 못하면 중국 자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덩샤오핑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의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무너지면 중국은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측면도 있고, 중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준전시 상태라는 위기감, 그 속에서 그래도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상태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지지,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능력, 여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60-70% 지지율. 예전에 하버드에서 자꾸 통계될 때 한 8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자면 지지도가 높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 특정 어떤 대학생 졸업자들, 이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높죠. 지금 사실 가장 불만이 높은 사람들은 중국의 이 경쟁 시스템이 굉장히 가혹해졌어요. 불황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호황기에는 노동을 조금 줄여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돈을 버니까. 물론 뭐 더 생산을 하려면, 잘 팔리면 더 노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돈은 별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데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겁니다. 돈 벌기가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느끼는 피로도, 그 다음에 어떤 노동에 내가 탈진하고 있다, 전망도 없는데 내 영혼을 갈아놓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불만에서 중국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중국은 반부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맨날 노동을 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이 불황 속에서도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좋은 거 입고 잘 살아요. 그러면 폭발하거든요. 이러면 폭발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없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부패로 저렇게 잘 산다, 그러면 이제 폭발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아직 그 임계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불황 속에서 과잉 노동을 하고 과잉 착취 속에서 힘들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폭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이외에 다른 중국의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 중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흉기를 가지고서 거리에서 이제 뭐 위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가지고서 돌진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이거는 그만큼 중국 사회가 위험해졌고 중국 사회의 위험도가 굉장히 지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말이 사무 오실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사회적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이 있다. 또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파출소에서 나오고, 중국은 뭐 자치 주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직장 없는 사람 있어? 아니면 배우자나 친구 없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없어? 정상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집에만 틀어박힌 사람들. 이걸 사무라고 하거든요. 부모나 배우자가 없고, 뭐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뭐 정상적인 교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무, 4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마다 다 조사하는 겁니다. 공안을 비롯해서 아파트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저 사람들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는 이제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를 이제 5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사회를 위험하는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종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어떤 사회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 인터넷에서 중국 SNS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국가가 정상과 비정상을 자기 나름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국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 차원에서 지금 또는 심리적 차원에서 굉장히 과거에보다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